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대로 정복자 캉은 토르의 공격으로 프라임 캉과 분열된 정복자 캉으로 나누어졌고, 사랑하는 라보나 렌슬레이어를 부활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후 시점부터는 다양한 시간대에 정복자 캉이 존재하면서 그가 프라임 캉인지 분열된 정복자 캉인지 명확하지 않은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과거 너세니얼 리처즈가 시간여행을 했던 곳에서도 또 다른 분신들이 생겨나면서 이젠 그를 하나의 캐릭터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프라임 캉과 분열된 정복자 캉과 상관없이 정복자 캉이 20세기 지구와 어벤져스의 정복을 시도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 이슈들은 정복자 캉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벤져스를 괴롭혀왔고 그만큼 강력한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0세기) 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던 정복자 캉은 매번 어벤져스 때문에 20세기 지구를 정복하지 못하자 이번엔 방향을 바꿔서 아예 어벤져스가 결성되지 못하도록 역사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정복자 캉은 지구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팬텀 이글이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독일의 대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으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는데요. 정복자 캉이 기뻐하는 이유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하게 되면 전쟁에 참전했던 브루스 배너의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의 후손인 브루스 배너가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브루스 배너가 태어나지 못하면 당연히 헐크도 탄생하지 못하고 헐크가 없으면 어벤져스도 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보다 좋은 찬스가 없었죠. 참고로 원작에서 어벤져스가 결성된 계기는 아스가르드에 갇혀있던 로키가 헐크를 이용하면서 탄생합니다. 그 당시 로키는 마법을 이용해 철도 다리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고 그것을 본 헐크가 다이너마이트를 처리하다가 실수로 철도의 다리를 박살내는데요. 헐크는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철도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로키에 의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헐크의 난동으로 둔갑하죠. 그렇게 헐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든 로키는 가짜 헐크를 만들어 토르를 유인했고 헐크를 뒤쫓던 토르는 그것이 로키가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로키가 갇혀있는 아스가르드로 향합니다. 한편 라디오를 통해 헐크의 난동 소식을 들은 앤트맨과 와스프, 아이언맨은 헐크를 뒤쫓으며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 무렵 아스가르드에 도착한 토르는 오딘의 허락을 받고 로키가 갇혀있는 침묵의 섬으로 향하는데요. 로키는 다양한 함정을 준비해놓고 토르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토르는 함정을 하나씩 처리하며 그와 힘겨운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로키를 쓰러뜨린 토르는 오해를 풀기 위해 아직도 싸우고 있는 헐크와 앤트맨, 와스프, 아이언맨 앞에 나타났는데요. 로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 앤트맨이 작동시킨 함정에 걸리면서 무력화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토르와 아이언맨, 헐크, 앤트맨, 와스프는 어벤져스를 결성하죠. 그리고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스티브 로저스가 슈퍼솔저 용액을 맞으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탄생하고 이후 행방불명된 캡틴 아메리카가 발견되면서 새로운 어벤져스가 탄생하는데요. 만약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한다면 어벤져스의 핵심 멤버인 헐크와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인 캡틴 아메리카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복자 캉에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죠. 정복자 캉은 인류와 어벤져스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으로 시간여행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타임머신이 시간의 폭풍에 휘말리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자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헐크라면 충분히 시간의 폭풍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자신 있는 시간대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헐크에게 팬텀 이글이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독일의 대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으면 브루스 배너를 없앨 수 있다고 속이는데요. 그 당시 헐크는 그 누구보다 브루스 배너를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헐크는 1917년으로 가기 위해 시간의 폭풍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헐크는 불멸에 가까운 육체와 강력한 힘으로 시간의 폭풍을 돌파하고 마침내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대에 도착하는데요. 하필 헐크는 전쟁터 한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헐크는 간단하게 독일군의 탱크를 파괴하고 유유히 팬텀 이글을 찾아 나섭니다.
한편 파란색 고글과 망토를 입고 팬텀 이글로 활동하고 있던 칼 코프먼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비행기를 제일 많이 격추한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독일의 최첨단 대포를 파괴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가 대포를 파괴하기 전에 헐크가 끼어들면서 독일군의 공격은 모두 헐크에게 집중되었고 잠시 임무를 잊어버린 헐크는 독일군과 대포를 모조리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정복자 캉은 황당해하며 헐크를 욕했지만 팬텀 이글은 뜻밖의 자신을 도와준 은인에게 고마워하며 헐크에게 다가가는데요. 바로 그때 시간의 폭풍이 역류를 일으키면서 헐크와 정복자 캉은 시간의 폭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팬텀 이글이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헐크는 의식을 잃은 채 자신이 원래 있던 시간대에서 브루스 배너로 나타났고 정복자 캉은 차원과 차원 사이인 림보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정복자 캉은 20세기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슈퍼 히어로들 때문에 매번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엔 아예 과거를 정복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슈퍼 히어로들의 탄생을 막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정복자 캉은 아더왕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인 6세기 카멜롯 왕국으로 시간여행을 한 뒤 마법사 멀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마법사 멀린이 아무리 강력한 마법을 퍼부어도 정복자 캉의 최첨단 기술에는 버티지 못했고 결국 그는 정복자 캉에게 패배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멀린을 간단하게 처리한 정복자 캉은 역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들을 제압하고 마침내 카멜롯 왕국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그리고 정복자 캉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그 시대의 조약한 재료들을 이용해 최첨단 무기들을 제작하는데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지구의 주시자 우아투 와처는 지구의 일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는 와처의 규칙을 깨고 20세기 지구에 있는 판타스틱4의 멤버인 휴먼토치와 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아투 와처의 경고를 들은 휴먼토치와 싱은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와처의 도움으로 6세기 카멜롯 왕국에 무사히 도착해 정복자 캉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휴먼토치는 생각보다 정복자 칸과 원탁의 기사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자 그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법사 멀린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휴먼토치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난 마법사 멀린이 싸움에 가세하면서 결국 정복자 칸은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렇게 전투에서 패배한 정복자 칸은 자신의 시간대로 돌아갔고 우아투 와처는 평화로운 카멜롯 왕국을 감상하고 있던 휴먼토치와 싱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그들을 무사히 20세기 지구로 되돌려 보냅니다. 정복자 캉은 20세기 지구 어벤져스 맨션 상공의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곧 셀러스티얼 마돈나가 등장할 시기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셀러스티얼 마돈나는 앞으로 우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셀레스티얼 메시아를 낳는 존재인데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복자 캉은 스스로 셀레스티얼 마돈나의 남편이 되어 셀레스티얼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길 원했고 그렇게 태어난 셀레스티얼 메시아를 이용해 우주를 손쉽게 정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수시로 20세기 지구를 살펴보고 있던 정복자 캉은 드디어 셀레스티얼 마돈나가 등장하려고 하자 급히 20세기 지구 어벤져스 맨션 앞에 나타납니다. 한편 어벤져스는 정복자 캉이 갑자기 나타나자 그를 막기 위해 집결하는데요. 정복자 캉은 여유롭게 토르의 멸니르를 튕겨내고 새롭게 제작한 매크로봇 3대를 내보냅니다. 매크로봇은 자신에게 가해진 데미지를 흡수해 더욱 강력한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데요. 이 로봇은 마법과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스칼렛 위치가 사용하는 현실 조작 능력까지 흡수할 수 있으며 필수는 아니지만 내부의 생명체까지 집어넣어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생명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강력한 능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복자 캉은 이참에 토르와 아이언맨, 비전을 납치해 매크로봇에 넣으려고 했죠. 그래서 정복자 캉은 매크로봇을 이용해 그들을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먼저 토르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매크로봇은 그 힘을 흡수해 더욱 증가된 힘으로 토르와 소주맨을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매크로봇이 공격을 되돌려 아이언맨까지 기절시키자 위기를 느낀 비전은 스스로 무형화 상태가 되어 로봇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매크로봇은 그런 비전의 능력까지 흡수해 비전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고 그렇게 비전까지 무력화되죠.
그리고 정복자 캉은 그 당시 어벤져스 맨션에서 머물고 있던 스칼렛 위치와 멘티스, 에거사 하크니스 중 어떤 여자가 앞으로 셀레스티얼 마돈나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아예 모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그녀들도 매크로봇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기절하자 정복자 캉은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주맨을 제외하고 토르와 아이언맨, 비전, 스칼렛 위치, 멘티스, 에거사 하크니스를 납치해 이집트 피라미드에 숨겨둔 자신의 비밀 기지로 순간 이동합니다. 그리고 정복자 캉은 앞으로 셀레스티얼 마돈나가 될 수 있는 스칼렛 위치와 멘티스, 에거사 하크니스를 육체의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감옥에 가두어 놓고 토르와 아이언맨, 비전을 마비광선을 이용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각각 매크로봇의 내부에 집어넣는데요. 정복자 캉이 굳이 그들을 매크로봇에 넣은 이유는 이 로봇들을 이용해 미국과 소련, 중국의 지배자를 암살해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20세기 지구의 모든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면 앞으로 자신의 아들이 될 셀레스티얼 메시아와 함께 우주를 영원토록 지배할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홀로 남은 소주맨은 사라진 어벤져스를 찾기 위해 그 당시 어벤져스의 집사로 일하고 있던 자비스에게 어벤져스의 행방을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자비스는 순간이동으로 사라진 어벤져스의 행방을 몰랐고 이 사실에 절망한 소주맨은 한동안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무렵 정신을 차린 에거사 하크니스는 스칼렛 위치와 멘티스가 자신과 함께 갇혀있고 토르와 아이언맨, 비전이 정복자 캉의 마비광선으로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벽에 쓰여있는 상형 문자를 통해 이곳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라마투드의 피라미드라는 것을 알게 된 에거사 하크니스는 텔레파시를 이용해 소주맨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참고로 원작에 등장하는 에거사 하크니스는 아틀란티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전부터 존재했던 마녀로 방대한 지식과 넘사벽의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칼렛 위치의 스승으로도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재미있게도 드라마 완다비전에서도 스칼렛 위치의 절친한 이웃이자 조언을 주는 역할로 등장하다가 이후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등장하는 멘티스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맞습니다. 아무튼 에거사 하크니스는 텔레파시 능력을 이용해 어벤져스 맨션에서 헤매고 있는 소주맨에게 자신들이 있는 위치를 알려줬고 그 말을 들은 소주맨은 급히 옥상에 있는 퀸젯을 타고 이집트로 향하는데요. 너무 급하게 움직인 나머지 소주맨은 이집트 정부에게 미처 통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집트 정부 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그렇게 소주맨은 이집트 공군과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다가 결국 퀸젯이 격추되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데요. 바로 그때 정복자 캉이 에거사 하크니스가 몰래 소주맨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에거사 하크니스의 환영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소주맨은 필사적으로 피라미드에 들어가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라미드의 틈새를 발견한 소주맨은 급히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는 과거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자신의 아들 오즈만디아스와 딸 네프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미래에서 온 너센열 리처즈의 공격으로 흡혈귀가 된 아멘호텝이 기다리고 있었죠. 5천년 동안 피를 한 모금도 못 먹고 피라미드에 갇혀있던 아멘호텝은 신선한 피를 가지고 있는 소주맨이 나타나자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주맨은 아멘호텝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는데요. 바로 그때 이집트 군인들이 들이닥치면서 소주맨은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갔고 이집트 군인들 덕분에 처음으로 포식을 한 아멘호텝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피라미드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쬐고 있었고 그렇게 아멘호텝은 산산이 분해되면서 한많은 생을 마감하죠. 한편 정복자 캉은 아멘호텝이 소주맨을 공격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비전과 아이언맨, 토르를 매크로봇에 넣고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데요. 그 무렵 아멘호텝의 공격을 피해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온 소주맨은 정복자 캉을 발견하고 다짜고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의문의 존재가 나타나 소주맨을 낚아채자 분노한 소주맨은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소리치는데요. 놀랍게도 그 존재는 스스로를 라마투드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앞에 정복자 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 아이덴티티였던 이집트의 파라오 라마투드가 이곳에 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정복자 캉과 지금 나타난 라마투드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